이 정해창의 작업이 다른 데 필름들이 있어서 정해창 사진을 두본창이 인화한 두본창 버전, 주명석 선생님이 인화한 이 주명석의 버전이 이미 해외나 국내 다른 기관들에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필름을 어떻게 인화하느냐에 따라 사진의 이미지라던가 컨트라스트가 되는 흙과 백의 대조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당시 정해창이 직접 인화한 프린트로 보시면 되고요.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존이나 이런 물질성 때문에 옐로우기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가 표현하고자 했었던 이미지의 대조나 이미지의 그 크라핑이라고 하죠. 구도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품을 사실 사후에 저희가 이 작품들을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인물사진, 풍경사진, 정물사진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해서 촬영을 했다, 분리해서 스크랩을 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 이제 이후에 연구자들이 이미지를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정해창의 컬렉션이 수집이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그의 컬렉션을 연구를 했었고요. 생애상까지 연구를 하면서 사실 그 간송 전현필 선생님과 같이 이의찬 선생님께 수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키비스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자기의 작품을 전시가 끝난 다음에 한 10여 년 좀 지난 이후에 작품을 다시 스크래핑을 하는 그런 아키비스트로서의 자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품 중간중간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이 데스크나 벽에 걸린 작품들을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낙관을 찍은 표시가 있습니다. 앞서 그 기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신의 기계였던, 최신의 서양 도구였던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하면서 동양화의 낙관의 방식들, 이런 형식적 유사함들을 이미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시장 전경도 저 건너편 아카이브 방에서 필름으로 잠깐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병풍의 사진을 인화하거나 병풍 족자 형태로 인화를 하거나 이제 표고 방식을 표현을 했었던 전시장 전경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이영록 철로를 입은 거리의 숨결 이미지입니다. 이영록은 주요하게 1930년대부터 작업을 시작하기는 하셨는데요. 주로 1950년부터 50년을 이제 필두로 굉장히 많은 활발한 작업을 하셨고요. 195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가장 오랜 한국 사진사에서 활동을 하셨고 머물러 계셨던 작가님이십니다. 또한 그 컴퓨테, 박영숙 등이 포함된 현대사진연구회라는 사진 클럽을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일본의 사진 잡지라던가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사진 텍스트북들을 손수 번역을 하시고 글을 적으시고 기자가 책을 만들면서 사진 후학 양성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윤민의 집 전몽락 선생님과도 같이 이제 현대사진연구회라던가 사롱 아루스 활동을 같이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쭉 그 이영록의 작품은 정말 많고 유형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독일식 구성주의도 들어있죠, 조형성도. 그리고 리얼리즘, 한국전쟁 이후의 다큐멘터리즘, 브레송 사진 바로 생각나실 텐데요. 브레송의 이미지 같은 다큐멘터리적인 시선도 있고, 사실 생애 주기별로 이제 본인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아이의 또 사진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이제 아이들의 사진이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 제가 사실 그 레디언스라고 이 전시 제목을 지었던 이유가 바로 이영록의 이 강변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1년 전인가? 서도호 그 아트선재센터 전시 보셨어요? 그 포스터가 서도호 선생님이 스크랩북을 포스터로 만드셨거든요. 본인의 노트를. 그 포스터 한켠에 이 작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인식을 못 하셨거든요. 사진계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도 그냥 작가가 어떤 사진을 자기 메모장에 붙여놓은 것을 이제 스캐닝을 받아서 포스터화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 이영록 사진이 왜 있지? 그게 제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도우 작가가 이 이영록 작가를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 사진의 이미지들 분명히 이제 서도우 작가가 이거를 뭐 신문에서 스크래핑을 했거나 어디에서 나왔던 거를 크롭을 해서 본인의 이제 스크랩북에 넣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이런 조형적인 이미지라던가 이런 작품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이라는 매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문화사에서 넘나들며 스며들었다는 생각이 바로 이 작품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 제목이 광채 시작의 순간들로 전시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시면서 보시다가 그 작품들의 퀄리티라고 하죠. 프린트 상태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프린트 됐었던 작업들이고요. 사실 그 이영록 작가의 유족분이 이제 사진을 전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저희가 이제 꺼내오면서 수집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예를 들면 이쪽은 1950년대, 4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이제 본인이 젤라틴 암실에서 작업한 아날로그 프린트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거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예요. 2009년도에 이제 한 큐레이터가 이영록 선생님의 작업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같이 전시를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암시를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프린트로 작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프린트를 직접 프린트했어요 라기보다는 이제 작가의 감독 하에 프린트를 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정말 사진의 기본적인 암시 프로세스 아날로그부터 디지털 매체까지 전 방위에 걸쳐서 한국 사진사에 머물러 있었던 작가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프린트 섹션 뒤쪽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16분의 그 광채 이 모든 작가들의 이미지들이 언급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은 사실 저희 이 광채 전시 중에 유일하게 컬러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저희 작품들이 다 눈에게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파랑의 소리라든지 이제 사진에 이제 플래시 터트리는 소리를 부사적으로 바닥의 부분들랑 같이 감흥을 하기를 원했고요. 사실은 이 영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방법이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크게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큰 영상으로 볼 때랑 저렇게 실물 작업으로 봤을 때 감각적 괴리감이 굉장히 크고 그 괴리감이라는 게 나쁘지 않고 사진은 사진 자체로 이미지 자체로 감각할 수 있겠구나. 사진을 조금 더 사진 미술관에서 옛날 사진이 너무 어렵다. 옛날 사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냥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보다가 사실 이거를 중간에 넣은 이유는 이 전시가 이제 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머물면서 유영하면서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이런 풍경들이 그 마음속이나 어떤 감흥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사실 그 무진형제라는 그 현대미술 작가 팀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저희랑 같이 이제 커미션 작업을 했고요. 이제 정필름이라는 이제 그 같은 제작사의 이름으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한 작가분도 사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저 텍스트는 말씀드렸다시피 다 작고하신 작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텍스트나 발췌할 수는 없었고요. 그 당시 기사에서 나왔던 텍스트라던가 그가 썼던 노트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텍스트를 저희 발췌를 해서 좀 쉽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임석재, 조선주, 박영수의 등인데요. 중간에 이제 아카이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쪽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카이브 장을 보시면 이게 이 정해창의 유료분께서 저희한테 이제 기증을 해주신 작품이고요. 아까 이제 들어오셨을 때 보셨던 액자 사이즈가 딱 이 스크랩북 사이즈입니다. 한 피스 한 피스를 저희가 분리를 해서 이제 보조 처리는 다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전시가 끝나면 다시 스크랩북 형태로 원곡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실 정해창 작가가 1929년부터 34년까지 사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각이라든지 서예의 활동으로 넘어가셨고요. 39년 전시를 마친 이후에 본인이 한 42년도 정도에 이 스크랩북이, 사실 이 스크랩북 뒤에 보니까 뭐 화신백화점 1942년 이렇게 발행된 그 구입 이력이 있어서 아마 이제 40년 이후에 본인의 작품들을 다시 스크래핑 하면서 막 모으셨던 것 같고요. 4권의 스크랩북이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인 포트레이 사진이죠. 증명사진. 그래서 사실 정해찬 작가의 다른 부분은 자의식이 가장 발현된 작가입니다. 당시에는 공모전이나 이런 걸로 이제 사진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선사진 전람회 아니면 남양사진 특집, 그래서 신문사에서 공모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정해찬 작가는 그런 공모전에 단 한 번도 응모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홀로 전시를 마련해서 자기의 개인 사진 전람회를 자의식의 발현이라고 저희는 그 평가를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예술가의 입지로서 본인의 작업을 보여주기 방식도 선택했다는 점이 가장 성구적이고 모더니즘적인 사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것도 거의 초기 사진부터 본인이 이제 노인의 사진까지 스크랩북된 아코디온 형태의 이제 스크랩북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게 저희가 사진 밀착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여성, 그때는 초기에는 기생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한복을 입혀서 여기 서봐주세요 라고 이제 지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생활사에서 있는 그냥 그 지나는 여성의 사진을 포트레이 형태로 다 만들었고요. 확실히 아키비스트적인 면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1939년 4회전 마지막 전시거든요. 광화문 빌딩, 지금 종각에 있는 광화문 빌딩에서 정해창 사진 인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 전경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지 사이즈의 프린트까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병풍 형식으로 병풍에 사진을 부착하는 형태의 전시 방법들을 조금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필름을, 사실 이거 실제 필름은 아니고요. 레플리카 전시 필름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다시 임석재 조닉 작품 쪽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임석재 선생님 작품은 굉장히 크리스 퀄리티가 좋은데요. 너무 작고 소중해서 가까이 가서 들어보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리얼리즘 사진과 조형성이 같이 나타나는 작업입니다. 임석재라고 하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그 계열로 노동의 현장, 광부들의 모습을 너무 힘들지 않게 아름답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도 평가가 많이 되는데요. 그 이외에 신직물주의라는 모더니즘 형식에, 예를 들면 이 말 사진 같은 경우도 로우 앵글로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서,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서 본인이 연출을 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추상사진의 초보자라고 했던 조현두의 제품입니다. 국정에서도 수상을 하셨고요. 조현두 작가가 사진관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사진을 프린트를 하면서 이런 실험적인 암실의 기법들을 작품의 표현 방식으로 채택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있는 모든 사진 작가들도 암실 활동을 하셨었고요. 하지만 이런 표현 기법에 대한 탐구는 조현두 작가가 그때 굉장히 선구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쪽 부분이 그 당시 국정에 출품되었던 그 전시 표의 형태입니다. 네. 가장 전시에서 가장 큰 사이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사실 이 표고 방식이었는데 표고들이 보관을 하시면서 사진적으로만 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만 이제
이쪽 분들이 보관을 하고 계셔서 이 모든 작품 17점의 작품이 저희한테 이제 와서 온전히 남아있는 액자 형태의 작품으로는 저희가 소장한 거의 유일한 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숙 작가 작품입니다. 1941년생이고 지금 생존해 계시긴 하지만 정말 아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작품이 사실 선생님의 초기 작업을 조금 동감을 하고 싶었고 다른 남성 작가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성 작가들에 비해 그녀의 작업이 60년대 초기 작업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습작으로 치부되기 마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을 뵙고 다른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60년대 필름들을 저희가 구했어요. 이제 선생님 필름들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다시 프린트를 해서 이제 제 작업을 하면 어떠실까요? 해서 63년에서 65년도의 작품을 2022년에 새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젤라틴 암실에서 젤라틴 실버 프린트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선생님 나이가 이제 80세가 조금 넘으셨어가지고 이미지 이제 퀄리티나 이런 체크하는 이런 세세한 기법보다는 이미지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작업을 한번 암시를 들어가셔서 이제 같은 에디션이라고 하죠. 한 3개의 에디션을 이제 발행을 하셨었고 이것이 아마 이제 작년에 런던 프리지에도 그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개인전으로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해외에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숙 선생님은 60년대 작업을 해서부터 그래도 여성주의 시각의 단초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확실하게 60년대, 70년대 이후 이제 본인이 결혼을 하고 이제 삶을 살아가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페미니즘으로서의 자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찍은 작품이 오히려 이제 저 뒤쪽에 보시면 80년대 김혜순 시인이라는 시인과 같이 시에 같이 연작하는 작업을 만들면서 만열하는 작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쪽부터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제 다른 그 보도 매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박영숙 선생님의 아카이브나 이런 전시 리플렛들이 아카이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광채 전시는 끝났고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저 영상이 정혜찬의 포트레이 이미지를 조금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실제 전시장의 모습과 작가의 자의식, 왜 이 광채 전시에서는 작가가 작가주의를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예술로서의 사진이 발현이 되었느냐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전시 마지막 쪽에 즐기시는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광채 전시는 이제 이렇게 끝났고요. 2층에 스토리지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본인 포트레이트를 계속 끊임없이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 사진 맞습니다. 아쿠리언 사진은 이제 작가의 포트레이트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거는 이제 다른 인물들을 촬영하면서 나오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작품과 함께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신 작가의 방을 만나보겠는데요. 서동신 작가와는 건립 과정에서 이야기하면서 건립을 하고 있으니까 미술관으로 이런 물품 사주세요, 저런 물품 사주세요, 카탈로그가 많이 날아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건립 과정에 있는 이런 물건들도 우리가 건립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동신 작가가 주목한 것은 카탈로그에 있는 사진들은 10년 동안 변하지가 않고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특징만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더라. 그래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본인이 수집한 카탈로그 그리고 본인이 카탈로그와 비슷하게 촬영한 사진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병치하고 조합시키고 찢어내서
각각의 다른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옆에 보시면 만점이 보이는 이미지들은 작가가 가지고 온 이미지들이고 좀 더 또렷하고 정확하게 촬영된 이미지들은 작가가 직접 그 기능들을 극대화해서 촬영해본 이미지들입니다. 이쪽에는 사진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도 숨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왼쪽에 보이시는 벽면이 저희 사진미술관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쏙 들어간 부분의 한 단면입니다. 사진미술관의 2층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특성 때문에 모든 벽면이 다 비정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동신 작가의 작품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진이 접혀 있는 모습, 그리고 사진을 매달았을 때 사진을 쏜 그림자 뒤에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자 모습까지 건축적 특징을 조금 살리고자 조명도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서동신 작가의 방은 특이하게 바닥도 파란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바닥 또한 아까와 이야기를 해서 크로마키처럼 이 위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이 미술관을 한 명으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원성훈 작가님 방으로 가실 텐데요. 원성훈 작가님 방은 좀 어두우니까 관리를 조심하시고요. 자, 원성훈 작가님 방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이 오른쪽 사진은 방금 보신 서동신 작가님 방 사진의 건축 중간 과정의 사진입니다. 원성훈 작가님은 그 1년 동안 사진미술관에 그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하셨는데요. 각각 공간의 특징, 공간이 모습을 지금처럼 드러내기 전의 단계를 촬영을 하시고 그동안 작가님의 작업에서 쓰였던 자연물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여서 건축 공사장에 와보니까 나무, 물, 자갈, 도래, 철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것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별로 다 각각의 저희 미술관 공간의 특징들이 숨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조경이 있는 곳을 보시면 저희 사진미술관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사진미술관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 쉐입입니다. 그 쉐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건축적 특징으로 포스트 텐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천장을 보시면 천장에 좁은 면적에 아주 많은 고들이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선으로 된 고를 끌어서 당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언덕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언덕이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야 그 쉐입을 살리기 위한 구조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원래 처음에는 이 벽면을 다 3층처럼 가로막고 사진 전시 형태로 근인을 하려고 했으나 개관을 앞두고 개관 전시의 이 건축적 특징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원성훈 작가와 이 공간에 대한 구성을 논의했는데요. 마침 조경가 권지원 선생님과 이 원성훈 작가님 작품 속에 있는 특징을 살려서 조경을 하면은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경을 함께 구성을 해서 조경과 작품이 하나로 되는 이 장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 건축과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좋은 공간은 이 카메라가 서 있는 이 공간인데요. 이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복도로 나가실 건데 한 번씩 이 면에 있는 조경과 작품과 저 건축물의 저 볼록 튀어나온 배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배면을 감상하시면서 복도를 따라가시면 시민들은 신기한의 그 과정을 아주 짧게 시간과 연표를 만들었는데요. 짧게 시간과 연표의 공정만 봐도 플라이 미술관을 지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전시는 전시실 2번인데요. 이쪽은 이제 사진의 기록적인 특성을 가지고 전시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서울시형 약자님의 전시장을 먼저 보여보세요. 정치현 작가님의 방은 바깥쪽은 3D 이미지로 패널이 돌아가고 있고요. 안쪽은
있는데요. 이쪽 방은 유일하게 플래시를 터뜨려서 촬영하실 수 있는 방인데 작가는 3년 동안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컵하기를 한 과정부터 이 미술관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들이 몇만 장이 되는데요. 그 몇만 장의 사진을 일반적인 사진의 형태로 전시를 하기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실험을 하고자 이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작가는 첫 번째로 실크 스크린 기법을 통해서 작가의 그 사진 레이어를 통해 그 여러 가지의 건축 면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 실크 스크린 작업을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그 레이어마다 다른 형태의 색을 입혀서 반짝반짝하거나 묻혀있거나 음영에 담겨있는 모습들이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깥면은 3D 영상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3년의 시간, 낮과 밤, 계절감이 느껴질 수 있게 3D 작업을 통해서는 수직과 수평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안과 밖을 통해서 배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니까 3D로 인간을 체험하실 수, 경험하실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이 면뿐만 아니라 이 공간 모두를 둘러보시면 되는데 이 방의 건축적 특징은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모서리 부분을 계속 봐주시면 모든 면이 다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작가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네. 작가님께서 지금 보시는 이 3D 영상은 이 모서리 면의 그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안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눈을 대고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바깥과 함께 건축의 구조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네. 이 면뿐만 아니라 저 모서리마다 영상의 면이 있으니 관람을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저 조각 작품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정진현 작가님 방의 마지막 사진은 요 세 가지 3D 프린터로 만든 모양인데요. 이제 사진을 가지고 약간 3D 프린트를 통해서 겉면과 앞면에 음영을 주면서 마치 하나의 사진 조각, 필름 조각처럼 보일 수 있게 그 조각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명이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서 어딘가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은 그 건축의 철골 구조들이 보이는데요. 작품에 유의하시고 작품 촬영하실 때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겉은 이렇게 건축 구조로 되어 있지만 안을 조명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저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철골 구조물이나 이런 그 강선들이 보실 수 있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방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 방은 주영성 작가의 작품인데요. 주영성 작가의 방은 전시 제목의 스토리에서 나온 영상대로 산성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특히 이곳은 작가가 산성의 계획을 만들었는데 작가가 우연히 만난 마을 분들과 함께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 마을이 과거에는 북한 산성을 쌓기 위해 물자를 보관하던 창고였다. 그리고 그 북한 산성 만드는 걸 주둔한 목천 대감이라는 사람이 이 근처에 살면서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 역사적 그 사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 산성을 북한 산성을 만들기 위해 그 채석한 흔적이라든지 뒷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작품이 있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녹천대감이 존재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재개발이 되어서 없어진 마을터에 녹천대감을 치성하기 위한 치성제를 지내는 몇몇의 마을 청년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로 아파트 옆 뒷산에서 매년 음력 10월 1일마다 치성
치성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치성제를 지내기 위해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과거의 마을 사람들, 지금은 노인이 되었죠? 그분들이 약속도 하지 않고 매년 음력 10월 1일에 한 분씩 두 분씩 모여서 이렇게 아파트 옆에 터주거리를 만들고 소머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이 역사적 이야기와 구술 이야기를 집중해서 녹천 그리고 창동 지역의 기원으로 찾아가기 위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심히 나와주시고요. 복도를 따라 나오시려면 가장 마지막 방이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방은 먼저 1층 로비에서부터 보셨을 수 있는 정멜멜 작가의 높은 플렉스 간판 구조물이 10m 높이의 2층 복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고 천천히 오주영 작가의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주영 작가의 방은 이곳을 가상의 디지털 보존 전시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유사성의 소작품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작품을 수작물을 넣기 위해서 디지털화라는 방법이 필요하고 실제 수작물을 가보지 못하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상품들을 다 디지털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궁금해지는 건 이런 이미지 과잉 시대에 사진 그리고 이미지라 불리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가를 작가는 고민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AI에게 이미지들을 학습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이 탄생했고 AI 사진 복원사를 가상으로 취직을 시켰는데요. AI 사진 복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의 소장품 이미지 한 장이 이렇게 AI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때의 감정, 기분, 날씨 같은 것들을 복원해줘 라고 이제 학습을 하면 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되게 재밌고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1년 동안 관리 기록 작업을 하면서 AI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미지를 만들 때 굉장히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AI가 저희가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이미지가 너무나 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 한 장은 다 저희의 소장품인데 이걸 이제 AI에게 이때의 아우라와 기분과 어떤 감각을 좀 복원해줘 라고 했을 때 AI가 어느 날은 이렇게 갑자기 너무나 잘 만드는 상황을 보고 작가님과 저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진 매체가 미래의 이미지의 시대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물론 아직은 이렇게 불분명한 복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영상 작품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결지어서 그럼 AI 복원사, AI는 인간이 찍은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감상하고 비평을 할 수 있을까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계 감상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쪽 데크는 서울 시립사진미술관의 소장품 2만 점 중에 2,000장의 이미지를 골라서 AI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학습이 잘 된 이미지를 벽면에 놔뒀는데요. 이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드는 이미지 3장을 골라주신 다음에 저쪽에 있는 벽면에 가서 AI에게 내가 감상했던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AI는 감상평을 내리는지를 확인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는 3가지를 골라서 그쪽으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이미지를 감상하는 방식은 사진미술관이니까 이런 사람들
고독한 어떤 모습을 찍는 사진사의 모습이 그려져서 저는 이렇게 골라보았는데요. 그쪽 바깥으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네. 저와 같은 마음으로 AI도 이 이미지를 감상하고 있는지 한번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AI는 제가 선택한 이미지를 진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서 불확실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푸른 대자연의 여유를 남자의 손짓은 방향성을 향한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랑 AI가 생각했던 건 틀린데 가끔은 굉장히 저보다 시적인 감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이미지가 바뀌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바꿔놓고 한번 비평을 시켜볼게요. 과연 다른 비평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사실 이 기계감상 시스템은 1960년에서 70년 그 즈음 무렵 코다키 컬러 사진 필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는 컬러 사진이 나왔으니 이미지 과잉 시대가 될 거야. 이제는 사진을 가지고 교육적인 교구도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미지 리터러시 카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구글에 이제 코다키 만든 그 카드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차용을 해서 저희는 AI 시대에 이미지를 감상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까? 과연 AI는 우리와 같은 비평의 모습을 띠고 있을까? 그래서 착안된 이미지입니다. 편하게 관람하시고요. 2층의 전시는 여기서 끝이 났고 2층 전시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다음 번 죄송해요. 저 안 해줬구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시가 되어서 곧 기자간담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착석 못하신 기자님들께서는 옆방에도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시립사진미술관 개관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 학예연구사 손현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신규 공간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개관 소식과 2개의 특별 전시를 소개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금일 기자간담회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주 관장님의 인사 말씀 후 한정희 사진미술관장의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소개, 다음 두 개의 개관 특별전 소개,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 종료 후 두 팀으로 2층, 3층에서 각각 전시 투어를 시작하며 전시 투어를 끝으로 개관 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주 시립미술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진 매체 특화 국립미술관인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개관을 앞두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10여 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서울시립미술관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사진미술관과 금년 11월에 개관하게 된 서서울미술관 뉴미디어 전문미술관입니다. 두 개 미술관 개관을 통해 네트워크형 미술관의 체제를 완성하고 8개 분관 시대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간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특화된 매체를 중심으로 동시대 미술 지식과 경험이 직결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은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진미술관은 사진의 기록성과 창조성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난 10여 년간 구축해온 약 2만여 점의 소장품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주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개관 특별전으로 광적인 시선이라는 주제하에 2개의 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는 광채, 시작의 순간들이고 두 번째는 스토리지 스토리라는 저희 소장품과 자료를 해석한 전시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진예술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동시대 사진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이번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개관을 통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각 분간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구축한 이러한 네트워크형 미술관 체제는 국내 미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서울의 문화적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예술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정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장님의 인사와 함께 사진미술관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장 한정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기자님께 처음으로 저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아마 이곳에 오시면서 저희 건물부터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구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기는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저희 이곳 창동이죠. 창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미술관의 연면적은 7,048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2,100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지상 4층과 지하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진미술관은 그 건립하고 개관하는 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그 건립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사이에 저희 그 부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건축 설계 공모를 하고 그리고 건축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 2024년 9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12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저희가 오늘
그 기자간담회 열고 내일 정식으로 5월 29일 4시부터 대신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최현주 관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건립하면서 건축물 준공과 함께 저희 운영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도 있었고 또 한 번에 중점을 두고 부분이 미술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품에 대한 수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의 소장품 같은 경우에는 1920년부터 90년까지 한국 사진의 걸작과 자료 약 2만여 점을 수집했고 지금 저희 그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 시설로는 저희 전시실과 교육실, 암실, 그리고 포토라이브러리, 포토북 카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미술관의 미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미술관은 그 서울시립미술관의 공간이지만 하나의 매체 특화 미술관으로서의 독자적 성격을 가지면서 그 사진의 영향력과 예술적 가치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제가 여기다 시각문화 생산자라고 썼는데요. 국내외의 그 여러 아티스트, 사진계 분들, 사진 애호가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즐기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진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연구하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작품과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우리나라 대표의 사진 특화 미술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 미션의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 방향을 3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운영 방향은 저희 한국 사진사의 체계화를 통한 한국 사진 예술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그 한국 사진사의 경우에서는 한국의 사진술이 도입된 시기부터 1900년대 말까지 그 수많은 걸작들도 있고 그리고 동시대 사진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품들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수집하는 그 중추의 역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연구를 기반으로 저희는 그 관련 자료를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분들에게 공공분들과 같이 나누는 출판 혹은 프로그램들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을 그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록화한 다음에 향후에는 이 자료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저희가 사진 중심의 사진매체 특화 미술관이다 보니까 사진 중심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연중 실행한다라는 전략입니다. 사진의 걸작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시대 시각예술까지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전시를 계속적으로 선보이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역량 있는 작가분들 그리고 기획자, 교육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등용하고 새로운 기획의 세계, 작품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진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기관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협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독창적인 전시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곳은 그 사진 전문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동부권에 있는 창동에 위치한 미술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까지 누구에게나 열린 미술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곳 그리고 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포용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서 모든 분들이 여기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중심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미술관 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술관 건축물은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직 사진을 위한 공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건축물은 2019년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야드릭 아키텍투어 그리고 한국의 190 도시건축의 협업으로 그 완성된 건물입니다. 그 들어오시다 보시면 저희 건물은 검정색의 정육면체가 약간 이렇게 비틀린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왼쪽에는 원형의 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이 있습니다. 그 옆쪽에는 또 창동 아우르네가 있어서 원형의 쉐입과 사각의 쉐입 중간에 저희 미술관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건축 설계사가 그 건물이 지어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곳의 장소성 그리고 도시 환경 그 다음에 사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진 매체 특성을 아우르는 개념에서부터 설계를 출발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물을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그 건축물을
건축을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의 이제 직선이 계속 이제 그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떨 때에는 회색으로 보였다가 검정색으로 보였다가 하면서 건물이 계속적으로 시간에 따라 빛에 따라 그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에 따르면 이것 역시 사진이 빛과 시간을 포착하는 방식을 건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 그 건축물 검정색을 살짝 들어 올린 듯한 입구를 지나면 그 내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5개의 전시실입니다. 죄송합니다. 5개의 전시실이 위치를 해 있고요. 로비 지나서 가족 휴게실 그리고 포토북 카페도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진특화미술관이기 때문에 수장고는 필름 수장고까지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 사진 매체에 특화된 그 사진의 그 걸작들을 과 자료들을 보존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층에 그 장애인 화장실을 구비하고 BF 인증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진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 구성 도면이 있는데요. 구성 도면은 뒤에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술관의 로비입니다. 왼쪽 편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로비인데 로비는 천장 10m 층고를 가진 로비가 되겠습니다. 옆쪽에는 포토북 카페가 위치해 있고요. 이곳에서는 그 사진을 조금 더 색다르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진 책도 보시면서 그 감상하실 수 있도록 색다르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곳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그 모든 가구들이 사진의 조리개라든가 사진의 RGB 컬러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가구들로 모든 가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장이 보이는데요. 저희 전시장은 2층 전시장은 주로 이제 회색빛의 이제 전시장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층은 전형적인 화이트 피부의 전시장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그 90도 직각 벽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살짝 비틀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외형이 안의 공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 작가분들께서 굉장히 실험적인 그 작업을 펼치실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3층의 화이트 큐브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 형식의 그 사진부터 동시대 작업까지 모든 작업을 아우르는 그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곳이 4층이고 지금 교육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실이 2개의 교육실과 암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포토 라이브러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포토 라이브러리에는 지금 5천여 권이 넘는 사진 전문 도서 그리고 시기 자료들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이곳에서 사진에 대한 이해를 넓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연계 프로그램도 이 프로그램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장고입니다. 저희 수장고는 그 사진 작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와 함께 필름 수장고가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필름 수장고는 영도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필름들 그리고 그 희귀 자료들, 박물들까지 같이 이제 보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처음 저희가 선보일 전시는 2개의 개관특별전인데요. 개관특별전은 광적인 시선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개관특별전에 광적인 시선, 빛광자를 썼습니다. 시선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번 2개 개관특별전은 저희가 10년 동안 진행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꾸준하고 집요하게 행했던 건립 준비의 과정과 결과를 그 빛으로 그려낸 사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 그리고 애정을 담아서 조명한 전시로 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손윤정 학예사와 박소진 학예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2층 전시 같은 경우는 동시대 작가분 6분과 함께 새롭게 해석한 그 건립의 과정을 해석한 전시 스토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3층에는 저희가 소장 작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집을 했거든요. 그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께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저희 수집의 결과를 보여주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진미술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광적인 시선부터 전시 개관특별전 전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 특별전 광채 시작의 순간들 전시를 기획한 손현정입니다. 네. 광채 시작의 순간들은 한국에서 사진이 예술로 자리매김한 순간들을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오늘날 사진은 예술의 한 장르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맥락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 감상의 방식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본 전시는 이러한 흐름에 응답하여 한국에서 사진이 예술로 자리 잡아온 배경과 형성 과정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사진미술관 건립 계획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에 걸쳐 축적된 수집과 연구가 이 전시를 가능케 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진미술관은 한국에 사진이 도입되었다고 알려진 1880년부터 1980년까지 약 100년여의 한국 사진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여 명의 작가들의 목록을 집배성했고요. 거기서 200명 정도 1순위 수집 작가의 목록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한 약 5회에 걸친 수집 사업을 통해 26명의 한국 사진 작가의 컬렉션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적 위에서 저희가 각기 다른 정치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사진의 언어를 재구성하며 시대의 감정을 사유를 매개하는 독창적인 형식을 구축해온 5명의 작가 정해창, 임석재, 이형록, 조현두, 박영숙의 작업을 선보이며 사진이라는 매체가 시대의 감각과 사유를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 들여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저희 전시 전경입니다. 총 157점의 전시작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작품은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컬렉션을 통해 수집이 되었고요. 각 작가가 직접 암실에서 프린트한 아날로그, 빈티지, 젤라틴, 실버 프린트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5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전시하다, 예술이 된 기록. 정해창은 1929년 한국인 최초로 사진 개인전을 열며 사진을 예술 제도 속에 진입시킨 선구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적 구도와 구성사진, 대형인화 등 그의 사진적 실험을 통해 사진이 예술로 작동하기 시작한 전환점들을 조명합니다. 특히 사진이라는 그 당시 지극히 서구적인 예술 방법으로 한국의 풍속화 속에서 보여지는 정서를 사진으로 드러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9년 그의 첫 예술사진 개인 전시회는 당시 민족지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두 신문에서 모두 예술사진과 조선인 최초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대대적으로 전시가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정물사진은 이제 왼편에 보시는 정물사진들은 현대 사진의 개념에서 보면 이제 오브젝트 또는 구성사진과 같은 개념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대상을 프레임으로 잘라내서 찍는 전통적인 사진과는 다르게 사물, 오브제를 수집하거나 만들어서 배치한 뒤 재구성하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유족을 통해 오른쪽에 보시는 스크랩북이 저희에게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었던 큰 대형 인화보다는 그가 다시 이제 사진 활동을 마무리하고 아카이빙했던 스크랩북이 저희한테 소장이 되면서 이때의 스크랩북들이 다시 전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인물, 풍경, 정물, 다중노출 등 앞서 말씀드렸던 최신의 사진에 낙관을 찍거나 병풍 혹은 표고 형식의 동양화의 방식을 도입해서 사진의 물질성과 공간성을 지닌 예술 작품을 시도했고 그 작업들을 처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철골의 리듬, 거리의 숨결, 이형록 작가입니다. 이형록은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도시의 풍경과 서민들의 삶을 리얼리즘이라고 소칭되는 사진으로 담아내며 50년대부터 본격적인 사진 작업을 이어와 2010년대까지 활발히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소위 살롱 사진이라 일컬어지는 현실과 유의된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가식 없는 서민들의 삶까지 사진에 솔직하게 담으려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신선회, 사롱아로스, 현대사진연구회 등 주요 사진단체를 조직해 당대 리얼리즘과 조형사진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보시는 구성 작품은 1956년 전후 건설 현장을 리얼리즘과 조형적 실험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구성 작품 외 다양한 사진에서 기하학적 형태와 명암 대비를 강조하는 실험성을 전개하려는 그 이미지들을 젤라틴 실버 프린트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한국 사진안에서 기록성과 형식성을 아우르는 구축했다는 그 이영록의 사진적 작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작품화를 하셨고요. 전시는 1934년 제작된 조선사진 전람회 출품작부터 2011년 개인전에서 선보인 디지털 프린트까지 그가 사진 매체의 물질성과 시대성을 어떻게 횡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임석재 작가입니다. 검은 얼굴, 빛나는 연대. 이영록과 활동 시기는 겹치지만 굉장히 다른 사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석재는 1948년 해방 이후 한국 최초의 예술사진 개인전을 열어 전후 한국 사진계 리얼리즘 사진의 흐름을 여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삶과 시대 현실을 응시하며 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미학과 윤리를 정립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서울타임스, 대한사진통신사 소속의 보도사진가로서 그의 사진에서 노동자는 피사체가 아닌 시대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특히 그의 사진을 보실 때 암실에서 직접 인화한 사진들은 프린트의 정수라고 부를 만한 깊이와 물질성을 지녔습니다. 흑백의 구조와 구도는 현실의 고단함을 가장없이 드러내면서도 연대와 존엄의 울림을 전합니다. 앞서 그 이영록과 임석재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과 모더니즘이라고 칭해지는 조형 사진들이 대립적이고 단절적인 성격을 띄었는데 한국에는 이 모든 그 형태의 예술 작품들이 같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작가한테 모든 조형적인 경향이나 리얼리즘의 경향이 함께 보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조연두 사진입니다. 추상 사진입니다. 조연두는 사물과 풍경의 형상을 해체하면서 추상적 시각 언어로 사진을 탐구한 한국 모더니즘 사진의 개척자입니다. 재현을 넘어서 조형 실험으로 확장된 시각 언어로서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예술전람회 국전의 4회 연속 수상을 하면서 사진계뿐만 아니라 예술 제도권 안에서도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 작품은 60년대 리얼리즘이 앞서 보셨던 이영록과 임석재 같은 리얼리즘이 주류 담론이던 한국 사진계에서 모더니즘 경향 또는 모더니즘 경향 동안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장에서는 그가 실제적으로 전시했던 원본 액자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번 전시에서 사이즈가 큰 작품이고요. 전시를 보실 때 액자의 형태나 표고 방식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숙 작가입니다. 뉴 마스크, 응시의 시작. 뉴 마스크는 박영숙 작가가 동아국제사진 콘테스트에서 출품했던 작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80년대 박영숙 작가의 여성주의 페미니즘 담론은 많이 익히들 아실 텐데 그녀의 작업이 초기부터 여성의 주체적인 성격을 띄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초기 앞서 언급한 이영록이 조직한 현대사진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진수를 습득하고 여성과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심스럽게 드러내었습니다. 전시는 1960년대 여상 잡지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시와 사진이라는 지면에 실린 작품을 포함한 초기 작품들과 아카이브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장 전경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를 조금 더 관람객들에게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5작가의 주요 전시 작품을 저희가 텍스트를 기반한 그때 당시에 리플렛에 나와 있었던 언급, 기사의 언급들, 작가의 보이스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전시 작품을 읽어주는 약 16분 가량의 스크리닝 광채 시작의 순간들 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5 작가분들 중 박영숙 작가를 제외한 4분이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계 프로그램, 스며들며 넘나들는 그들의 작업이 저희 한국 사진 문학에 혹은 예술사에 어떻게 스며들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는지를 토크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정해찬과 구본찬, 이영록 조연들을 사진사가 김지혜, 김소희, 임석재 사진가를 노기훈과 보스토크 편집장 박지수, 박영숙의 사진을 황예지 사진작가와 이진실 비평가의 시선으로 읽어봅니다. 지금까지 광채 시작의 순간들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전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층에서 열릴 전시 스토리지 스토리를 기획한 박소진 학예연구자입니다. 먼저 스토리지 스토리의 그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스토리지 스토리는 미술관이 건립되는 창동이라는 지명에서 따왔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창고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는데요. 현재는 현대 작품과 디지털 매체를 보존하는 어떤 수장고의 기능을 이제 문화적 저장소로 활용한다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매체를 여러 갈래로 해석하고 창작하는 동시대 작가 6명을 선정하여서요. 1년여에 걸친 건립 기록을 진행했습니다. 서동신, 원성원, 정지연, 주용성, 정멜멜, 오주영 작가인데요. 각기 다르게 사진을 해석하고 재료로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정보로서 기능을 하는 작가들입니다. 전시를 기획한 의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건립 기록의 경우에는 미술관이 지어지는 과정을 사진을 촬영하고 아카이빙하는 기록 사진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미술관이 건립되는 이 과정을 작가들의 시선으로 다양한 방식, 사진이 기록적 매체를 떠나서 여러 가지 갈래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 전시를 기획하는 바로 직전까지도 이 기록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건설 현장에 와서 촬영을 직접 하거나 혹은 기존에 수집된 소장품,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서 자기만의 시선으로 건립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기록된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전시장에 구현하는 것 또한 전시의 맥락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한정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2층 전시장의 경우에 건물 외부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는 모두 비정형 벽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비정형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들을 좀 포인트를 잡고 이곳들을 여러분들께서 관람하실 때 한번 느껴보실 수 있도록 모두를 다 드러내는 방식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진 전시가 1:1 평면을 통해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가 다양해지는 방식만큼 건축 안에서 여러 가지 층위로 관계를 맺고 상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전시 또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전시장 입구 전경인데요. 전시 구조는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사진 매체를 대표적으로 재료와 기록과 정보 3가지 속성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자재라든지 건립 과정에서 수집된 소장품, 그리고 미술관이 들어선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지리적 특징을 하나의 이야기이자 살아있는 서사로 상정해서 스토리지 스토리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복도 쪽에서는 이 10년의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공정을 연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토리지는
재료라는 주제로 기획이 되었고요. 사진이 이제 동시대 미술의 표현 도구로서 사용해온 재료로서 기능하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찍는 차원을 넘어서 차용을 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해석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그 소재로 작동되는 방식을 좀 탐색을 했고요. 이 공간에서는 서동신 작가와 원성원 작가가 이제 각각 물리적인 재료 혹은 물리적이지 않은 재료들을 토대로 구현을 해내었는데요. 다음 보시는 작품은 서동신 작가인데요. 보는 행위나 인식의 과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사진미술관의 건립 과정을 그 작가가 오랫동안 수집한 카탈로그에 있는 그 물건의 기능을 좀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미술관이 건립되고 나면 여러 가지 카탈로그들이 배달이 되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이런 물건을 사주세요, 저런 물건을 써주세요 라는 카탈로그에서 사진 이미지가 기능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에 주목을 했고, 이것들을 원래의 의미에서 해체하고 탈구시키는 방식으로 잠깐 작업을 했는데요. 실제 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촬영하고 재해석했습니다. 원상원 작가 같은 경우는 원래 직접 촬영한 수천 장의 이미지를 디지털상에서 자르고 콜라주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작가인데요. 저희 사진미술관의 건립 과정 중에 1년 동안 공사 현장을 다니시면서 건축의 재료가 물, 모래, 돌, 철, 바위 같은 자연 재료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건축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콜라주 작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미술관 공사 현장 모습이 중간중간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섹션은 기록의 기능을 했습니다. 사진의 기원적인 기능이자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정지현 작가와 주용성 작가의 섹션으로 배정을 했고요. 이제 정지현 작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걸쳐서 서울 사진미술관이 터파기부터 3년간 그 건축 기록을 촬영한 작가로서 이 완공 이후에 미술관의 공간이 다 지어진 이후에 몇만 장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셨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평면의 사진에서 출발해서 3D 미디어, 조각, 그리고 실크 스크린까지 여러 겹의 레이어를 다른 매체로 선보이는 방식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과 과거의 기록을 좀 경계를 흐리게 하고 기록 사진에 담긴 시간성이나 조각에 담긴 형태를 통해서 디지털 사진과 물질성 그리고 기록 사진의 현재성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술 실천으로서 기능하는지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동일하게 기록의 방식으로 촬영을 한 사진가 주용성 같은 경우는 미술관이 자리한 창동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창동이 왜 창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들을 수가 없어서 작가가 이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창동이라는 지명이 북한산성을 건설할 때 창고로 쓰였던 지명이고, 그 북한산성을 건립을 주도한 작가가 녹천이라는 대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을 토대로 창동과 녹천을 오가면서 북한 산성을 돌을 채석한 흔적이라든지 녹천 지명의 현재까지 그 치성제를 드리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연결시켜서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정보의 기능으로서의 섹션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진 소장 자료를 2만여 점을 축적을 하면서 이것들을 모두 디지털화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수장고는 들어가 보지 못하지만 늘 모니터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사진들을 관람을 하게 되죠.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는 사진이 정보로서 기능하는 시대에 돌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정멜멜과 오주영 작가에게 이제 이 사진이 디지털로 기능하는 과정에서의 그 이야기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멜멜 작가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옮겨와서 아주 작은 물건을 가장 크게 만들고 수장고 속에 보관된 것 중에 한국의 사진 문화사에 집중한 자료들을 주로 촬영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정멜멜이라는 작가 자체가 상업 사진가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사진 문화사를 견인한 아주 많은 산업과 기술 그리고 여러 매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오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오주영 작가 같은 경우는 이 수만 장의 디지털화된 사진 속에서 AI 시대의 사진 이미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에 대한 착안을 했고요. 특히 AI 시대의 이미지를 감상하는 방식, 사진 이미지를 어떻게 감상하는가에 초점을 둔 작품 하나와 AI가 과연 사진의 당시의 그 현재성을 복원시킬 수 있는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복원된 이미지들이 과연 진실을 말해주는가에 대한 질문을 관람객들한테 던지는 작업을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전시의 의의는요, 건립 기록과 전시 전반을 조금 아우르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의 탄생을 알리고 건축적인 특징을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특히 참여한 사람들이 1년 동안 기술이 1년간에 너무 많이 발전을 했고, 특히 사진 매체를 다루는 방식도 다양하게 바뀌는 변화 속에서 건립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공동의 창작 행위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매체 고유의 기능을 과연 어떤 하나로 정의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술에서 사진이 수행하는 의미, 어떤 전통적인 사진, 그리고 동시대의 사진,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저희 사진들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미술관에서 함께 고민하겠다라는 의의를 담았습니다. 1년간의 과정 동안 작품을 작가와 미술관이 함께 만든 경우가 드물다고 해서요. 작가들과 건축가들을 모시고 대화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지현 작가와 3D를 구현한 박상민, 그리고 건축가, 그리고 참여 작가들, 그리고 특히 오주영 작가의 경우에 작품 자체가 공간에 다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함께 디자인한 디자이너, 그리고 원상원 작가 같은 경우는 저희 건축적 특징을 원상원 작가의 작품에서 차용해서 조경을 같이 구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미술관의 전시를 만들어내는가를 좀 보여주는 대화 형식이 있고요. 더불어서 주용성 작가 같은 경우는 미술관 바깥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는 어떤 작가의 작업의 기록의 프로세스를 좀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시민들이 직접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집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다음번 9월에 있을 행사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나눠드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 워크숍을 아마추어 서울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7월부터 8월까지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여름방학 시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지점들을 부모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건축적 특징을 살피고 사진 매체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활동지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사진미술관 한종희 관장님과 박소진 손현정 학예사님의 전시 소개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며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학교가 이제 김강진입니다. 정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하나의 사진미술관이 개관이 되는데요. 사실 그 사진의 해 그때부터 어떤 공공사진미술관의 건립을 사진계에서 굉장히 좀 요구해 왔는데 그 하나의 결실도 맺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하드리고요. 이건 그 광채 전시에서 저는 궁금한 게 많은 사진가 중에서 그 5명을 메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 중에 이제 4명이 작고 작가고 1명이 생존 작가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 많은 사진가들 중에서 5명을 선정한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 여기에
그 5명의 작품 전체가 지금 여기 사진미술관의 소장품인가 그런 거를 질문하고요. 그러면 그게 혹시 소장품의 숫자하고 연계돼가지고 이 작가가 선정됐던 그런 게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스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미사진미술관과의 어떤 차별화 전략.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사진미술관과의 차별성은 이제 한정희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광채 전시에 관련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26명의 작가분들 중에 이 5분을 작품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역사의 순서대로 이 작가들의 우선순위를 매긴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진의 맥락을 사진미술관에 출발해서 보여주고 싶었고요. 아직 지금 기존의 사진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형태들 그리고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이미지들을 시민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영숙 작가의 같은 경우는 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이후 여성주의 페미니즘 시각으로만 너무 보고 그녀의 작업이 평가된다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초기 작업에서 어떻게 발현을 해왔는지 그들의 순간순간의 사진을 이미지로서 시민들께 제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총 157점의 작품 중 저희가 대여를 해온 3점의 작품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입니다. 여기서 소장품의 수와 선정 작가의 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소장품 중 예를 들면 조현두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장품이 17점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정해창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스크랩북인데 이제 거기에 한 피스씩 있기 때문에 이제 작품 한 점 한 점이 카운팅이 되어서 오히려 더 그 양이 많아지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와 전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사진 인화지만 수집을 한 것이 아니라 박물류, 그들이 썼던 카메라 같은 기계를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름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족분들이 필름까지 저희한테 맡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차별화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의 존재를 알리면서 저희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매체 특화인 공립미술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진미술관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뮤지엄 한미하고 그리고 보훈사진미술관이 있죠. 사립미술관으로 굉장히 좋은 활동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공립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공적 체제와 공적 인력을 활용한 공공성 그리고 사업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길게 호흡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점 안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국 사진사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 사진사와 함께 동시대 사진을 연구하는 일, 보존하는 일을 조금 더 긴 호흡을 같이 가져가는 것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보여주는 것, 지속하는 것 그리고 한미와 다른 미술관이 할 수 없는 전시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굉장히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부담 없이 저희 사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활동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앙일보 공근영입니다. 중앙일보 앞서서도 이제 한국의 사진미술관들 말씀 주셨는데요. 최초의 공립사진미술관 개관으로서의 의미 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인데 좀 해외라든가 이제 모델로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지 또 지금 보면 이제 대상이 사진이고 또 한국 사진에 국한하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어떤 미술관 하나를 모델로 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작년에까지 진행했던 사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진 매체를 전문으로 하는 그 9개 기관들과의 그 논의와 네트워크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든가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같이 교류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의 장단점을 계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는 밸런스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국내와 국내 작가와 국외 작가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밸런스, 아니면 해외와 한국 이런 밸런스들을 굉장히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초점을 두기보다 전시 안에서도 국내 작가분들하고 동시대 작가분들의 전시를 했다면 어떤 하반기에는 해외 작가분들하고 해외 국제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균형 잡힌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옆방에도 기자님들이 가득 자리해주고 계시는데요. 옆방에서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 죄송하지만 옆방 먼저 받고 혹시 없으면은 다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옆방에 질문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한 분 있으시다고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여기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프레스 원인 유혜순입니다. 보통 사진 미술관들 해외의 경우에도 2, 3년씩 기획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이렇게 기획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추후 또 가지고 있는 또 보관이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0년을 주기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27년까지는 사진미술관의 출범기로 보고 사진미술관의 존재를 국내외에 알리는 일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8년부터 31년까지는 저희의 정체성 확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진사 연구 프로젝트 기반의 소장품 작가 소장품을 조명하는 전시를 조금 더 확장하는 일, 그리고 예전부터 저희가 사진축제, 서울사진축제가 서울시에 있었는데 서울사진축제를 저희 사진미술관만의 해법과 기획으로 진행하면서 저희 사진 매체 특화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체성 확립기, 그리고 32년부터 35년까지는 안정성숙기 그리고 확산기로 두고 저희가 정체성 확립기부터 안정성숙기까지는 조금 더 확대적인 그리고 확산적인 국제교류 전시 소장품을 가지고 저희가 해외 순회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진행하면서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부터 27년까지의 3개년 중장기 전략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요. 3개년 전시 기획 구성 그리고 트랙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전시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장고가 지하 2층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에 위치한 거에 대한 리스크가 혹시 있지 않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수장고 운영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적 자문이나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가장 최적화된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저희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지하로 지금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저희가 존재하진 않고요. 수장고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심지어 지난 수장고 시운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을 계속 받았고 설계 자문뿐만이 아니라 운영 자문까지 계속 받아오면서 공간에 대한 뭔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은 최대한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진까지 더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다음 질문은 현장에서 학예사님들과 함께 여쭤보시면은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현장에서도 질문을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관특별전 투어로 이동을 하실 텐데요. 투어는 두 팀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사님들께서 받으신 프레스킷 앞에 보시면 노란 스티커와 초록색 스티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요. 초록색 스티커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박소진 하객사님과 함께 2층으로, 노란색 스티커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3층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